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정명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항분포라고 딱 알려졌는데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 그러면 이곳에 시행 횟수 확률 이렇게 써가는 것이 이항분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되면 평균 NP 이렇게 된다. 거의 공식으로 딱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6하고 4분의 1 되어 있으니까 16 곱하기 4분의 1 이런 형태의 계산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4라고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1번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됐죠? 이항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출제된 겁니다. 평균, 제곱의 평균 주어져 있을 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분산 구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이 부분들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분산을 구하겠다. 분산 구해가는 방법 질문 던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분의 14가 되겠고요. 제곱하니까 4가 되는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좀 처리되겠습니까? 분산이 좀 나왔죠? 분산 나왔으면 이제 표준편차,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답은 표준편차를 좀 구해가야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2에 이제 루트를 씌우면 이런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9분의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3분의 루트 6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또 가장 기본적인 분산 구해가는 방법을 질문 던지는 그런 기본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절을 동시에 던져서 나온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동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4x 플러스 1의 기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동전 두 개를 좀 열심히 던지는 거니까 와, 이런 것도 이항분포라고 하긴 해야 되는데 횟수가 너무 적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앞면 나온다 확률은 이렇게 2분의 1이 되겠고, 자, 그렇게 되면 동전 두 개 던져서 앞면 나오는 횟수 평균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은 가볍게 두 번 중에서 한 번 나와요.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질문 던지는 것은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환했을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될 거니까, 자, 문제에서 4배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된 것은 4배의 자, 평균에다가 더하기 1 처리해 주겠고, 평균은 1이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가볍게 5입니다 라고 또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동전 두 번 던져서 앞면 나온 횟수, 평균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변수 변환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 변수 변환, 그것도 이제 평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헷갈림 없이 확실하게 이론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변에 1이 2개군요. 2가 3개고 3이 하나, 이런 숫자가 적혀져 있는 주사위를 한 번씩 던져서 나오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2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오는 숫자가 확률 변수니까요, 숫자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 이렇게 되겠고요. 됐죠? 6개의 면이니까 6분의 1이 적혀져 있는 면이 2개, 2가 3개, 3이 하나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자,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완성, 합은 1이다 라고 해주면 확률 분포표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때 변수가 2보다 클 확률, 2일 때 3일 때 확률을 좀 합해달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6분의 3, 6분의 1 더하기 해서 처리해도 되겠지만, 자, 이럴 때 조금이라도 센스 있게 어떻게 되는 게 이렇게 1 빼기 1일 때의 확률을 좀 구해가면 되겠죠. 정반대 형태. 그래서 이제 전체에서 빼면 되는, 자, b x가 2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지금 1 빼기 6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답 3분의 2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해도 이런 내용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3까지, 3부터 6까지 범위에 따라서 주어져 있으니까 좀 궁금하면요, 이렇게 이제 3일 때, 6일 때 해서 표시해 가면 되겠죠. 자, 0부터 3까지는 3kx 해야 되니까 직선이 되겠고요. 3을 대입해 주게 되면 요 값이 이제 9k 이렇게 되는 형태로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부터 6까지는 9k다 그러면 평행하게 쭉 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갑자기 상수 k는 뭐냐 물어봤습니다. 연속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곧 뭐다? 확률이다. 이런 항목이 연속 확률 밀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항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둘러싸인 부분, 이 아랫 부분들에 이제 열심히 이제 넓이들을 쭉 이제 구해가야 되겠죠.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분의 1에 9K 주면 3구 27K입니까? 알겠습니다. 2분의 27K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은 여기 뭐죠? 3구 27, 그냥 27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그러면 81K가 되는 거예요? 81K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확률의 총 합을 열심히 구해간 거니까 그 합은 1이다 라고 처리해주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K 값은 뭐 81분의 2 해서 나오는 숫자가 좀 커지지만 81분의 2 자,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뭐 가장 앞쪽 부분에서 뭐 넓이가 그냥 뭐 전체 넓이가 얼마냐 질문 던지는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 틀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변수 변환한 식, 변수 변환한 것의 분산 가르쳐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ax 플러스 b 이렇게 변수 변환하게 되면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산 부분들을 좀 질문 던지게 되면 a제곱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된다. 뭐 이런 학습이 좀 돼 있느냐 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3배의 평균 이렇게 된 부분들이 2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평균 값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 6, 18 그러니까 6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4가 되죠. 제곱해서 튀어나가니까 4배의 분산 결과가 5다 이렇게 해주니까 뭐 분산은 20이에요.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뭐 분산 구해가는 방법 자체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런 항목들이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럼 뭐 제곱의 평균 자체는 우리가 이제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러니까 뭐 20에다가 그 다음에 36인가요? 36 이렇게 더하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그러니까 56이 답이다 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변수 변환해가는 그런 식들에 대해서 또 좀 학습이 되어 있느냐, 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25회 반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보이네요. 25번 뭐 반복한다 뭐 이런 얘기 좀 보입니다. 자,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x라고 했을 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반복한다 이런 얘기. 자, 뭐 공을 좀 집어넣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게 되면 처음과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뭐 독립시행이 되겠죠. 독립시행 이런 형태가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뭐 반복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죠? 이항분포라는 사실이죠. 자, 이항분포라는 요 내용을 좀 문장 속에 좀 싹 이렇게 좀 담아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 그러면 시행 횟수하고 확률이 좀 매우 중요한 그런 형태인데 뭐 25번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25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10개 중에서 빨간 공이 4개 있으니까 10분의 4 즉 5분의 2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항분포에서 뭐 표준 편차를 물어본다는 얘기는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겠고 분산은 이제 뭐 NPQ 이렇게 계산해 가는 거니까 문제 좀 적용해 보게 되면요 25 곱하기 5분의 2에다가 5분의 3을 좀 곱하기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될 뭐 표준 편차는 루트 6이 답입니다 라고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 뭐냐고 물어본다면 역시 똑같은 시행을 좀 반복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이항분포다 라는 사실. 자, 문장으로 뭐 이항분포라고 좀 밝히지 않고 내용 속에 좀 담겨놨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이해해서 우리가 좀 알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쫙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기대값을 구하라. 뭐 표를 좀 만들어 나가는 얘기죠. 확률 분모표. x 이제 그때 이제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변수들을 좀 살펴보면요. 0, 1, 2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때의 확률들 뭐 대입해 주면 됩니다. x에다가 0 대입하고 그다음에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를 좀 곱하게 가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분모 통보 되겠고요. 이렇게 좀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죠. 0, 4, 14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12분의 18 이렇게 처리되면 6, 2, 12, 6, 3, 18 약분해서 2분의 3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뭐 이렇게 식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뭐 당황하지 말고요. 이게 표를 만들어가는 뭐 절차죠. 확률 질량함수가 변수하고 확률 사이에 관계식이 써져 있는 거니까 그 관계식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좀 표를 만들어가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변수 자체가 뭐 무려 7개나 좀 되어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그때 확률들이 p 1, 2, 3, 4 해가지고 문자가 뭐 7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뭔가 관계가 있겠죠. 자, 등차수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때 이제 주어진 확률들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p1에서부터 p2 이렇게 해서 열심히 p7까지를 다 더하게 해주면 뭐 1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요, P 여기 6도 하나 좀 더 쓸까요? 이렇게 좀 대칭 구조 형태를 보게 되면요, 등차 주강 이론을 좀 적용해 갈 수 있는데 P1하고 P7을 합하게 되면 이게 뭐 2배 P4 이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또 합한 것도 또 2배의 P4 뭐 이런 형태가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부분들은요 그냥 공식을 해도 좀 되겠네요. 2분의 항수 7개에다가 초항 플러스 마랑 뭐 이렇게 차려지면 더 쉽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 역시 이제 2배 네 번째 P4 뭐 이렇게 좀 돼갈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하니까 7P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네 번째 항 부분들이 확률이 7분의 1이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쯤 또 확률 구하다가 x제곱 그러면 8x 플러스 12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인수분해를 좀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x가 2 또는 그러면 이제 x가 2, 6, 12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번째 거하고 여섯 번째 확률을 좀 합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요건 역시 또 등차 중앙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배의 네 번째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 부분들 쫙 이용해서 뭐 7분의 2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하하, 7개 돼 있어서 조금 낯설게 좀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뭐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 뭐 등차 수열입니다 이룹니다 라고 돼 있어서 등차 중앙 이론 요 부분들을 좀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써서 풀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시 뭐 이렇게 좀 7개 돼 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좀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식 뭐 등차 수열이라고 돼 있는데 등차 수열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항목들 좀 기억해서 문제 좀 적용해 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4회를 한 번 던져 나오는 의 수를 12자리 숫자로 하고 1위자리 숫자는 K 이런 두 자리 잔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자, 변수 변환 형태의 식 값이 주어져 있을 때 K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요 식부터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엇을 구하는지 연계성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요렇게 변형돼서 써질 거니까 뭐 이항시켜서 약분하게 되면 뭐 평균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은 9에다가 3, 7, 21, 뭐 평균이 37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식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1위자리는 뭐 K로 고정되어 있고 12자리가 뭐 10입니까? 20입니까? 이렇게 좀 써지는 숫자란 얘기죠. 쭉 가서 이제 뭐 60, K 뭐 이렇게 좀 나온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평균을 구한 것이 뭐 37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평균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평균은 뭐 12자리 따로 계산하면 되죠. 12자리는 10 공통 끄집어내고 1 더하기 2 더하기 에서부터 6까지 전부 다 더하기 하고 평균이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고 뭐 1위자리는 뭐 항상 K니까 평균 뭐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계산 뭐 등차수열의 합이니까요. 2분의 항수 초항 플러스 마랑해서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6분의 10 써주면 되겠죠. 약분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5가 되겠고 35 플러스 K가 되겠군요. 됐죠? 자, 이 결과가 위에 구해놓은 이제 37하고 이제 연결시켜야 되는 거니까 뭐 K 값은 2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 전에 좀 낯선 그런 모양 형태가 좀 살짝 좀 제공이 되어 있는데 12자리 숫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이런 숫자 만들어 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평균은 뭐 12자를 따로 계산하고요. 1위자리는 뭐 항상 K니까 이렇게 처리해 가면 평균이 되겠고 변수 변환한 부분들이랑 좀 나중에 이제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조금 이제 표현 자체가 살짝 좀 낯설어지는데 그렇더라도 뭐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5번 반복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개의 모두 뒷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별수 x로 하겠다. 자, 이게 뭐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또 이항 분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보다 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좀 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던지는데,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둘, 셋, 넷, 5번 이렇게 표가 좀 길게 늘어지죠. 이때 이제 2번보다 큰 확률, 뭐 이만큼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반대들은 이제 여기 안 나올 때랑 한 번 나올 때 이 확률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풀이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온다. 확률은 뭐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 1에서요, 5번 시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4분의 1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4분의 3 확률이 5번 나온다. 이런 부분들 빼야 되겠고, 그 다음 5번 중에서 한 번, 4분의 1이 한 번 나온다. 그 다음에 4분의 3이 4번 나온다. 뭐 이런 확률을 빼서 계산하는 가는 것이 현명한 풀이법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오, 계산 지금 그렇잖아요. 복잡한데 여러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이 좀 살짝 복잡하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잘 살펴보면 뭐 분모에 4의 5제곱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분자만 좀 잘 살펴보면 되는데 5 컨벤션 제로 뭐 0제곱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지금 3의 5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3의 5제곱 처리가 되겠고 공통 끄집어냈으니까 플러스 처리해주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5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 필요 없고 3의 4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 4의 5제곱분에 정리할 때 뭐 3의 4제곱 공통이면 3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1 빼기 그러면 여기가 이제 8이 되니까 한번 약분해서 4의 4제곱 분의 3의 4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럼 또 2도 하나 더 약분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 4, 4, 4 그러면 4, 4, 4, 4 4번인데 하나 약분해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64에다가 뭐 2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곱하게 되면 되는 겁니까? 그럼 12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뭐 3의 4제곱이니까 이 부분들은 8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28에서 뭐 81을 좀 빼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7에다가 이 47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128분의 47 있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뭐 똑같은 시행을 또 반복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립시행이겠고 뭐 그것을 이루어진 분포, 이항 분포 가는 건데 자, 지금 이항 분포에서 뭐 2보다 클 확률 2, 3, 4, 5 이런 부분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개수가 좀 많아지는 거니까 전체에서 빼는 이 아이디어 좀 기억해야 되겠고 이 각각의 확률들은요 이거 하나씩 구해가는 것들은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자연스럽게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해서 좀 식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독립시행 이항 분포 둘이 이제 관계 조금 이제 생각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이어집니다. 확률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 변수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미지수가 또 AB가 좀 들어있는데요. 그럼 저 우선적으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라는 뭐 그것부터 좀 식을 세워가야 되는데 분모가 또 15에 6에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럼 전체를 뭐 30으로 딱 만들어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8에다가 4에다가 그 다음에 2에다가 6, 5, 30이죠?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에 뭐 A 더하기 B는 따로 빼내서 전체가 1입니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9가 되는 건가요? A 플러스 B. 그러면은 30에서 뭐 19를 빼야 되는 뭐 그런 형태니까 11입니다. 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는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기본적인 식 만들어 놨고요. 1부터 4까지 일어날 확률을 A라고 해줬고 3부터 5까지 일어날 확률을 B라고 또 새롭게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1부터 4까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3부터 5까지 일어날 확률. 좀 겹치는 부분이 보이는데 자, 아하, 요런 게 좀 주어져 있군요. 조건 확률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A가 일어날 확률에서 그 다음 이제 교집합에 일어날 확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산한 결과 이 부분들은 2분의 2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 게 1부터 4까지 확률들이니까 열심히 좀 계산을 좀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좀 처리해서 또 뭐
4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 또 5까지, 이거 이제 6분의 1 관여되니까, 전체는 또 30으로 좀 통분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30,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러면 8,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여기 뭐 30A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와우. 그렇군요. 그 다음에 4까지 오니까 또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집합 부분이 되겠죠. 교집합 부분이 되게 되면, 그럼 여기 5 필요 없는데, 괜히 쓰네요. 그러면은 30분에, 기왕 또 30분에 갔으니까 30분에 가야 되겠죠.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 3, 4에 해당하는 거니까 30A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0이 뭐 소거된다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좀 강조해야 되는 건데, 괜히 2배를 해가지고. 했죠. 어쨌든 뭐 식을 좀 정리했으니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30A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14 처리해주면 되겠고, 30A 플러스 2 처리됐으니까 뭐 지금 절반으로 나가면 되죠. 뭐 15A 플러스 7 처리해주겠고, 15A 플러스 1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뭐 곱하기 해주면 30A 플러스 2 부분들은 15A 플러스 7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15A 이 부분들은 이항시켜서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A 값은 뭐 무리 없이, 그럼 얼마죠?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나요? A-B 물어봤는데, 합을 좀 계산했으니까 뭐 가능하겠죠. A 값이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뭐 B 값의 확률은 30분의 11에서 3분의 1이니까 30분의 10이 되겠죠. 그럼 30분의 1로 가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30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30분의 10에서 30분의 1 이렇게 삐나갈 거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30분의 9가 되겠고 10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표에서 뭐 답 그 결과들을 좀 구해 가야 되는 건데, 좀 이제 변형이 좀 살짝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변형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응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변형이라기보다는. 자, A 확률 1부터 4까지 부분, 그다음 B 부분들은 3부터 5까지 부분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건부 확률에서 조건부 확률식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 확률에 이제 교집합 확률. 괜히 5까지 했어요. 그죠? 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좀 처리해서 주어진 시간에 이제 맞춰서 계산하는 부분들, 대처하면 뭐 나중에 약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하면 되니까요. 됐습니까? 자, 조건방열식 또 기억을 떠올려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연산이 좀 살짝 좀 복잡해져 가는데, 그래도 뭐 한계수가 좀 많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론 자체에 뭐 많이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3개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48회 반복합니다.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 가는 거니까 뭐 이것도 뭐 이항분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시행 횟수 주어져 있습니다. 48회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변수가 무엇이어서 확률되는지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꺼낸 공의 색이 서로 다르게 나올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공은 2개, 3개, 3개, 8개가 있죠. 8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꺼내 가는데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좀 불편하니까 뭐 같은 색 공 나오는 경우를 좀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 빼기 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죠. 자, 2개에서 2개를 꺼내거나 3개에서 2개를 꺼내거나 노란 공도 3개에서 2개를 꺼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87, 47이 2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에다가 33, 그럼 6에 7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6에 약분하니까 4 처리돼서, 그러면 뭐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됐죠? 확률 4분의 3 구해 놓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렇게 뭐 이항분포해서 여기 나누는 과정이 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분선 구하라, 그럼 뭐 NPQ 요에 해당하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구해가는 거니까, 뭐 계산 결과는 뭐 48에다가 4분의 3에 4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으로 이제 약분이 되게 되면 뭐 3이 되는 건가요? 3, 3 이렇게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전체 계산 결과는 뭐 9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이항분포를 확인해가는 그런 절차 좀 일부가 좀 있고요. 뭐 그 부분들은 뭐 이렇게 시행을 좀 48회 반복한다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이항분포 판단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수 자체가 이제 뭐냐면 공이 좀 서로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빨간, 파란, 노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같은 공 뭐 이렇게 딱딱 나오는 부분들이
생각하기 좀 편리한 부분들이니까 약간 여사건 형태를 좀 이용해서 변수 x의 확률 구해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1 빼기 해서 처리했으니까 뭐 무난히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분산 구해가는 절차 부분들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항분포에 대한 표현 확실하게 좀 잘 익혀둬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 A, B가 각각 한 개씩 동전을 던지는 주사위를 한 번씩 한 개씩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한다. 이게 뭐 효과 보입니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뭐 주사위 던지다 이런 얘기죠.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 눈이 차가 2보다 작으면 A가 1점 얻고 그렇지 않으면 B가 1점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눈이 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한 사람을 뭐 기준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한 사람 기준 딱 잡아서 1, 2, 3, 4, 5, 6 처리될 때 뭐 차이가 2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뭐 차이가 같을 때는 뭐 두 개 같은 눈 나오는 거니까 좀 쉽게 처리가 되겠고요. 차이가 1일 때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2 이렇게 하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5 이렇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요때가 이제 1,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때는 뭐 가지수가 이제 두 개씩 나오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들은 이제 두 개씩 해서 8개가 되겠고 뭐 하나하나 하면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같을 때 6가지가 있고 그러면 이제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뭐 A가 점수 얻을 확률들 이렇게 구해가는 이 부분들은 쉽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36분의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4, 9, 36, 4, 4, 16 해서 9분의 4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은 시행을 또 180번 반복한다. 와우. 이항분포 뭐 끝을 보는군요. 이항분포 보겠습니다. 180번 처리가 되겠고 B가 얻은 점수를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B가 이길 확률은 이건 좀 A가 이길 확률이죠. 차이가 이제 2보다 작은 경우니까 이때는 뭐 그러면 9분의 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점수는 뭐 1점씩 얻은 거니까 뭐 이긴 횟수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곳에서 평균을 구해가면 이 부분들이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180 곱하기 9분의 5 처리해 가는 거니까 20 곱하기 5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 100입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뭐 100번 던지면 A가 80번 이기고 B가 뭐 100번 이기다 뭐 이런 내용으로 뭐 귀결될 수 있는 뭐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어느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더니 40%였다. 됐습니다. 150명 열심히 뽑아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조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바로 뭐죠?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150 되겠고 40%는 10분의 4, 5분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이런데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이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정기분포를 따라가는 거니까 정기분포를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NP 그러면 이제 약분하니까 30이 되겠고 그렇게 처리가 되면 뭐 60이 되는 거죠. 60 처리되겠고 60에다가 또 5분의 또 3을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에다가 3 곱하게 해주는 거니까 36의 6제곱 이런 형태의 정기분포를 따라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54명 이상 75명 이하의 확률을 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정기분포 평균 60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54명 해서 이제 5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75 해서 75에서 이제 요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식으로 보게 되면 x 값이 54보다 크거나 같고 75보다 작거나 같을 이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데, 뭐 정기분포에서 넓이가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표준화를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x-m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z 값이 54-60 표준 편차가 6이었으니까 6으로 이렇게 나누고, 여기는 75 빼기 60 해서 또 열심히 6으로 나누는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15를 또 6으로 나눕니까? 그러면 3, 2, 6, 3, 3, 5, 15 이렇게 되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2.5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표에 가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표가 주어져 있겠죠. 1하고 2.5. 1하고 2.5 이런 형태의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표 나온 부분들 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표준 정기분포로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5까지 이런 확률들 이 넓이들을 좀 구해가야 되는데 뭐 마이너스 부분은 좀 당연히 주어져 있지 않고요. 뭐 대칭 구조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좀 이용해 드리는 거니까 뭐 1 나온 부분하고 2.5 나온 부분들 이 두 개의 값을 우리가 좀 더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 네 번째 자리가 1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5 되겠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답이, 그럼 뭐 5번이 답입니까? 5번이 이렇게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겠죠? 8, 3, 이렇게 됐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맨 처음에 주어진 내용 자체가, 뭐 비율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데 뭐 150명을 열심히 또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항분포로 해서 이항분포 처리해주고, 이 부분들 시행 횟수가 이제 충분히 커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뭐 이게 좀 명수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표준화 과정 거쳐서 계산해가는, 뭐 어찌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이런 내용들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공부를 좀 잘 해둬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문제 살펴봅니다. 1, 2, 2, 3, 3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갑과 을에게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각자의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내 숫자를 확인하고 공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합니다. 됐죠? 뭐 똑같은 시행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 봅니다. 각과 을이 꺼내 공에 적힌 숫자가 모두 홀수이거나 모두 짝수이면은 갑이 3점 얻고, 그렇지 않으면 을이 2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을 50회 반복한다. 또 이항분포가 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때 갑의 얻은 점수의 합과 을의 기대값의 차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알겠습니다. 자, 먼저 뭐 갑이 뭐 홀수 짝수 이렇게 된 거니까 갑분부터 알아봐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같은 확률 나오는 거죠. 홀수가 1,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5분의 3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뭐 홀수 둘이 동시에 나와야 되니까 제곱 처리해야 되는 항목, 짝수가 되려면 5분의 2 이렇게 또 제곱돼야 되는 항목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25분의 9 9에다가 또 4를 더하게 하니까 13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갑이 3점을 얻는 그러한 확률이 되겠습니다. 뭐 50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각자 나올 뭐 횟수들을 좀 조사하면 되죠. 이항분포를 따라갑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50번에다가 25분의 13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뭐 평균을 좀 이렇게 싹 구하게 되면요, 50 곱하기 25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약분해 주니까 26번, 즉 갑이 26번이 이기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제 갑이 점수를 얻는 거라면 을이 얻을 점수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50번 중에서 갑이 아니면 을인데, 그러면 이쪽은 24번의 승리를 좀 얻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갑은 3점을 얻는다. 26 곱하기 3 해서 얻은 점수가, 갑이 얻은 점수가 되겠고, 을은 몇 점씩 얻는 거예요? 2점씩 얻는 거예요. 24 곱하기 2점, 이 부분들이 을이 얻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뭐 차를 구하라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산 결과가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36, 18에다가 78 처리되게 되겠고, 여기는 48이 되는가요? 4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점수 차이는 뭐 30점이 나겠다 라고 이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점수점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되겠고요. 문장이 좀 길어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나 좀 교통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이렇게 좀 공이 뭐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확인해서 뭐 꺼내서 뭐 다시 집어넣는다 돼 있고요. 여기까지 뭐 큰 내용이 없습니다. 주머니에서 공 하나 꺼내겠다 이런 얘기겠고,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모두 홀수 모두 짝수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5개에서 공에서 꺼낼 때 홀수 3개 짝수 2개 돼 있으니까 둘이 동시에 홀수 동시에 짝수 해서 뭐 갑이 승리할 그런 확률들 이렇게 좀 구해야겠다 이런 얘기.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또 반복하는 거니까 이항분포가 돼서 갑이 승리할 횟수가 되는 거죠. 갑이 점수를 얻을 횟수, 승리한다는 표현이 어려운데 점수를 얻을 횟수 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이 뭐 을이 점수를 얻는 횟수가 되겠고, 그렇다면 그때 각각 점수 부분들 계산해서 차이를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어떤 것을 조사하는지 부분만 명확하게 좀 잘 이끌어내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0부터 4까지 확률이 딱 이제 8분의 1 x로 주어져 있네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0부터 2 확률로 일정하다. 그럼 확률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내회 독립시행에 반복한다? 2번 이상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확률들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0부터 4까지 돼서 8분의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까지 돼 있고 2까지 돼 있고 뭐 확률이 뭐 이게 뭐 이게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0부터 2까지 확률 요 부분들에 해당하는 건데 뭐 간격이 뭐 절반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쪼개놓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하나 됐죠? 그러니까 뭐 이 확률은 전체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좀 4번 반복한다. 독립시행이다. 이런 얘기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4번 반복하면 그런 일들이 0, 1, 2, 3, 4, 뭐 이렇게 일어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뭐 이런 부분 뭐 어디 하나를 뭐 조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4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나요. 일어날 확률이 이제 4분의 1이니까 한 번 4분의 3이 뭐 3번 일어나요. 뭐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전부 다 쓰면은 분포고 하나 쓰면은 독립시행인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확률이다. 근데 뭐 2번 이상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2, 3, 4 확률을 또 좀 열심히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 뭐 3번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 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뭐 6건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빼기 4번 중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4분의 3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또 빼기 4번 중에서 한 번, 위에서 미리 써놓은 그 식이 되겠습니다. 4분의 3의 세제곱 이런 형태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계산을 좀 충실히 좀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또 뭐 4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3의 4제곱에다가 더하기, 여기 또 뭐 4 곱하기가 있고, 또 3의 4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뭐 계산이 왜 이렇게 좀 복잡하죠? 4의 4제곱 되겠고 3의 세제곱 공통에다가 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이 부분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럼 1 빼기 이 부분들이 16, 16, 256인 거죠? 256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뭡니까? 27 곱하기 7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77이 49에다가 274, 189 이렇게 처리됩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6에서 189를 빼야 되는 거니까 빼면 또 뭐 7이 되겠고, 그러면 또 얼마가 됐습니까? 2에다가 살다 67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256분의 67, 200, 또 마지막에 또 이런 산수를 더 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더하게 또 뭐 다시 하면 되죠. 뭐 다시 하게 되면은 3, 1에 2 되니까 323이 답이 되겠네요. 323,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뭐 좀 재미난 표현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자, 원래는 또 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자체 이런 형태니까 이거 뭐 연속에 해당하는 건데, 뭐 확률 P를 이렇게 열심히 구했거든요. 자, 근데 갑자기 이 확률 가지고 뭘 하겠다. 이런 확률로 독립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또 다시 또 뭐 이산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형태. 그냥 뭐 확률 P값만 좀 연속해서 좀 구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뭐 그런 내용이긴 한데, 조금 낯설 수가 있는 거죠. 낯설어서 또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거니까 주어진 내용 깔끔하게 좀 잘 정리해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별수 X에 대하여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 확률 계산해달라. 여기서 좀 뭔가를 좀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됐으니까 평균은 우리가 NP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300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분산은 또 열심히 계산했는데 NPQ 이런 형태로 계산해야 되겠죠. 표준 편차 주어져 있는데 뭐 분산 제곱해서 100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Q 값이 3분의 1이라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럼 P 값이 자동으로 3분의 2가 되겠고, 3분의 2 처리되니까 N 값이 그러면은 901은 나누니까 450 처리해서 결과를 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항분포 450의 확률이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되는 이항분포했다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3번, 2번 일어날 확률이다. 이거 대단한데요. 450번 중에서 뭐 몇 번 일어난다고요? 3번이요? 이거 3분의 2가 3번 일어나게 되면 3분의 1이 그러면은 450에서 빼야 되는데, 그럼 447번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거 450 중에서 뭐 2번 일어난다. 그럼 3분의 2가 2번 일어나게 되면 3분의 1이 448번 일어난다. 뭐 이런 산수를 해야 되나요? 재밌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뭐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약분되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뭐 차곡차곡 쓰면 되겠습니다. 컨비네이션부터 볼까요? 450,
449, 448. 자, 나누기 1, 2, 3은 뭐 위에다 곱하기 해주면 1, 2, 3 이렇게 뭐 곱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450, 449, 그 다음에 뭐 나누기 2는 뭐 이렇게 좀 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뭐 이게 지금 뭐 똑같은 숫자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약분해서 하나 더 많은 3분의 2는 좀 이렇게 분모해 쓰면 되겠고, 하나 더 많은 3분의 1은 분자에 이렇게 쓰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400 이거 좀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하나 좀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또 3도 이렇게 좀 소거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50, 449도 지워지고 2도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좀 뭐가 남는 거죠? 448이 좀 하나, 아이고, 8이 하나가 남았고 2가 남고 분자는 뭐 3 이렇게 하나 남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거 아주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또 이게 또 약분이 또 되는 건가요? 8에다가, 아이고, 8에다가, 뭐 이런 뭐 약분이 그럼 또 안 되는 내용인가요?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되면 2, 8이 16에다가 2, 4, 8에 9 이렇게 쳐주면 896 이렇게 쳐야 됩니까? 896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열심히 896분의 3 구했습니다. 아, 또 근데 이번에 또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896에서 그러면 또 3을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893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 이게 좀, 우리를 좀 당황시키는 거죠. 당황시키는 거죠. 뭐, 대단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평균 분산을 통해서 뭐, 각각의 값들을 구해가는 부분들 깔끔하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와우. 아무리 생각해도 이 x가 3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확률, 야, 환상적인 연산을 쳐봐라 이런 얘기죠. 자,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스러운데 뭐 이렇게 좀 약분을 통해서 처리해가면 또 무난히풀이 가능한 거니까 중간에 좀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서 큰 숫자에 당황하지 말고 연산을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살펴봅니다. 확률별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주어진 확률이 요건 좀 뭘까요? 평균 표준편차 가르쳐줬는데 여기에 뭐 MC 썼다 뭐 의미 파악하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규분포 모양을 딱 그려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고 있죠. 자, M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M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3 시그마 이렇게 된 그거보다 작을 확률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작을 확률 요만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확률이 지금 0.0668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에서부터 평균까지 확률들을 좀 살피게 되면 0.5에서 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0.4332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가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부분들이 0.9332 이 부분들은 이곳에다가 0.5를 더하게 한 거니까 지금 주어진 값하고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숫자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칭 구조 형태가 되니까 이것이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0.5에다가 0.4331을 더하기 한 그런 내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뭐 영역을 좀 표시하게 되면 쭉 이곳에서부터 이만큼까지 그죠? 요 아래쪽 이 넓이 자체가 지금 얼마가 되겠다? 0.9332가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즉 이곳에 있는 K값 자체가 m 플러스 2분의 3 시그마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런데 뭐 평균 표준 편차. 자, 이제는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20에다가 2분의 3 곱하기 6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걸까? 뭐 약분하고 29 처리되는데 이 값이 얼마다? K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K 값을 구하라. 29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정규 분포가 평균에 대해서 뭐 대칭 구조입니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해서 뭐 정규 분포 뭐 그래프 모양과 관련되어 있는 뜻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9번 그래프 모양의 의미를 조금 이제 잘 캐치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숫자 부분에서 0.0668하고 0.4332하고 0.9332 이런 관계를 조금 이제 대칭 구조 모양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확률별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함수 분자 부분들이 조금 재밌는 건가요? 좀 살짝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데 뭐 변수 자체도 제곱돼 있고 자, 그런데 뭐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변수 x 되어 있고요. p x는 x 점 처리가 되어 있고 변수 자체가 0, 1, 2, 3, 4, 5 변수가 좀 많습니다. 쓰다 보니까
뒤로 좀 밀리네요. 자, 252분의 처리가 되어 있고요.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5 콤비네이션 0, 5 콤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이 되겠고, 그럼 대칭 구조니까 이쪽 반대도 되면 되는 것 같습니다. 1 대입해지면 5 콤비네이션 1, 5 콤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5, 5, 25 처리가 되고 25, 25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2 대입하면 5 콤비네이션 2, 5 콤비네이션 3 뭐 바뀌게 되면 또 3,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일단 10 곱하기 10에서 100 해서 표가 좀 완성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8 시그마 k x는요. x는 1부터 5까지 해주고 x px 이런 형태의 계산을 좀 해야 되겠고 더하기 252 시그마 x는 1부터 5까지 px 뭐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8 곱하기 해주고 자, 이 부분은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좀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아이 어차피 0은 좀 사라져 가는 건데 자, 그럼 252분의 와우 산수를 좀 한참 해야 되는데요 25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해주면 200 300, 계산해서 500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4 곱하기 25 해주면 또 100이 되겠고, 그 다음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더하기 해서 좀 표시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252를 열심히 좀 곱하기를 해 가는데, 분모가 이제 250이니까 뭐 이건 좀 도와주는 것 같고요. 확률들은 좀 전부 다 더하기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0 빼고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뭐, 그러면 이건 그냥 2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1 하나 좀 빠져나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여긴 좀 약분해서 처리. 등이 아니고 더하기인데, 더하기 이렇게 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52 처리해주면 8 곱하기 이것이 얼마가 되는가요? 500에 600. 그 다음에 25, 625, 630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51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약분을 좀 열심히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떻게 약분할까요? 일단 뭐 4 할까요? 4? 8도 되나요? 일단 4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4를 좀 해주면은 4, 6, 24 에다가 4, 3,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2가 되겠고 630, 63 곱하기 10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5, 63 좀 소거됩니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끝날 줄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곳이 이제 20 처리가 되고 그곳에다가 251을 좀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니까 271이 답에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질량 함수 자체가 이제 조금 좀 복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마 이런 형태로 해서 뭐 계산하라 해서 우리가 좀 겁을 팍팍 주는데, 질량 함수는 뭐 복잡하더라도 그 값을 뭐 계산해서 표를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겁먹을 필요 없는 것 같고 대신 뭐 숫자가 좀 대칭 구조가 돼 있어서 조금 좀 빨리 구하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들 의미 이렇게 뭐 시그마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뭐 x랑 p 이렇게 확률 변수하고 확률하고 뭐 열심히 곱하기 하라. 뭐 이게 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확률들을 쭉 더 합하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특히 이제 뭐 0이 하나 좀 썩 빠졌으니까 전체에서 뭐 1 뺀 부분들이니까 뭐 가볍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두려움 갖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식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대입하는 이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좀 임하면 뭐 어찌 생각하면 이제 무난히 풀 수 있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아이디어가 뭐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시키는 대로 좀 쭉 진행만 하면 되는 거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1번 함께 살펴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2 배수인이라면 1점, 3의 약수인이라면 3점, 2, 4, 6 이런 부분 나오는 거죠. 3의 약수 1, 3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 겹치네요. 5의 눈이 나오면 0점을 얻는 게임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살짝 좀 정리해 줄까요? 0점, 1점, 그 다음에 3점이 되는 거예요. 와우. 그때 확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5의 배수, 5의 눈이죠. 1 이렇게 되어 있고, 1은 2 배수, 3, 여기 2, 알겠습니다. 확률 좀 살짝 정리됐습니다. 자, 점수들에 따른 거 확률 좀 정리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게임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 해서 얻은 점수, 얻은 총 점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변수 x로 하겠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진정한 x라는 변수를 구해 가려면 이게 2번 해야 되는 거니까 정리해야 되니까 0, 1, 3, 0, 1, 3 조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변수 x는 어떻게 생기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면 0, 0 나오면 0점, 1점, 1점,
그 다음에 112점에 3점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3해서 그 다음에 4점에 6점 막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군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들이 좀 확률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니까 좀 써야 되겠습니다. 6분의 1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3 확률에다가 6분의 2 확률 이렇게 좀 그죠? 6분의 1, 6분의 3, 6분의 2 확률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전체적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변수 x는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느냐라고 좀 물어본다면 0점 있고요, 1점 있고요, 그 다음에 2점, 3점, 4점, 6점 이렇게 좀 점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됐고요. 자, 이제 확률을 지금 곱하기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뭐 6분의 6분에서 36분의 이렇게 전체를 좀 만들어 놓고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점 되는 경우는 6분의 1, 6분의 1, 36분의 1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6분의 1하고 6분의 3이니까 36분의 3인데 뭐 두 번 나오죠? 그럼 6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2점.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6분의 3, 6분의 3, 3, 3은 9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다음 3점은요. 자, 6분의 2 이렇게 해서 36분의 2니까 뭐 2배에서 4가 되겠고, 4점은 어떻게 됐습니까? 3이 6,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다음은 6분의 2, 6분의 2 곱하니까 6분의 4 이런 형태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 1, 6, 9, 4 이거 표가 좀 변수가 좀 많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하. 자, 시간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문제 스타일이네요. 자,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뭐 분산으로 가야 된다면 뭐 평균부터 차분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36분에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곱하기 다행이면 0 하나 좀 사라지는군요. 6에 2, 9, 18에다가 그 다음에 3, 4, 12에다가 그러면 48에다가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참 전부 다 더하게 되는데 이게 6이랑 6하고 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써볼까요? 6일은 6, 6, 3, 18, 6, 2, 12 뭐 어떻게 되죠? 6, 8이 48, 6, 4, 24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좀 계산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6분의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에다가 그 다음에는 4에다가 18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산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옵니다. 다행이죠. 뭐. 다음에 이제 뭐 제곱의 평균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6분의 해서 계산해야 되겠고 제곱해서 곱하게 되는 거죠. 1 제곱해도 뭐 영향이 없겠고 4, 9, 36이 되겠고 9, 4, 36이 되겠고 여긴 또 얼마인가요? 16 곱하기 12 그냥 일단 쓰겠습니다. 36 곱하기 4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요것도 6이랑 또 약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일은 6, 66, 66 해야 되겠고 여기는 뭐 6, 2, 10이니까 32 처리되면 되겠고 6, 4,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요거 좀 계산 좀 이렇게 해주면 30에다가 그럼 이제 62가 되는 거예요. 62, 68, 6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뭐 또 약분하게 되니까 3, 2, 6 그러면 또 23 이렇게 처리되죠?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분산 들어가겠습니다. 분산해주면 2분의 23 처리되는데 뭐 평균 3이었으니까 빼기 9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18을 빼니까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하, 한참 걸립니다. 자, 근데 이제 끝이 아니라 이렇게 또 변수 변환을 하라 그러면 4배에서 뭐 구해가는 것은 뭐 값을 좀 이쁘게 만들어 주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 연산 결과는 얼마입니다. 10입니다.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하, 뭐 좀 연산이 좀 길어지고 변수가 좀 많아서 좀 길어지는 거니까 뭐 긴 호흡 그리고 이제 정확한 연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절차가 좀 길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습니다. 2배수, 뭐 3의 약수, 그럼 5의 눈 이렇게 돼서 나온 내용 좀 살짝 좀 정리하고 확률까지 계산해 줬고요. 대신 2번 얻어서 2번 해가지고 얻은 총점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번에서 나온 거 또 다음번에서 나온 거 결합해서 나온 점수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그냥 표를 좀 깔끔하게 좀 만들어 간 거죠. 이 부분까지 표 만드는 과정까지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또 그냥 단순하게 36분의 확률이 똑같은 게 아니라 확률들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요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을 구해가는 과정이니까 뭐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또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긴 호흡이 필요한 중간에 또 실수 없이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어느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핸드폰은 색상별 고객 선호도를 조사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400명의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서 핸드폰을 한 개씩 구입한다고 합니다. 오, 엄청나게 잘 팔리네요. 자, 핸드폰이 매진돼가지고 더 이상 판매 못하는 날이 25의 하루? 알겠습니다. 25일당 하루 이하가 된다. 확률이 뭐 25분의 1 이하가 된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파란색 핸드폰을 물어보는 거죠. 파란색 핸드폰. 파란색은 뭐 10%의 선호도인데 알겠습니다. 됐죠? 자, 뭐 400명이 한다니까 뭐 매장 방문하는 손님마다 뭐 독립 시행을 이루어지는 거니까 뭐 이항부 풀린다 이런 얘기죠. 뭐 400명이 방문하겠고 뭐 10%니까 뭐 확률이 10분의 1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파란색 부분들은 자, 이항분포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NP 처리해주면 40 이렇게 처리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40에다가 또 10분의 9를 곱하게 되니까 약분은 36에 6제곱해서 이제 마저 계산해 놓게 되면 뭐 하루에 이제 뭐 40개 정도가 열심히 좀 팔리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좀 팔려가는 뭐 그런 내용.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하루에 40개 정도에서 딱딱 40개만 팔리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더 팔리는 날도 있고, 적게 팔리는 날도 있고, 뭐 평균 40개 팔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판매를 못 한다는 이야기는 뭐 구매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은 횟수를 좀 구매해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판매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쪽 부분들, 그죠? 개수가 좀 없어가지고 많이 팔려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25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뭐 100분의 4입니까? 0.04 뭐 이런 형태가 되려면 뭐 핸드폰을 좀 더 많이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거죠. 되죠? 자, 이때 이제 이 개수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뭐 K라고 이렇게 좀 놓으면 되겠고요. 근데 이 부분 확률을, 그렇죠. 뒤에 뭐 뭔가 좀 계산이 돼 있겠죠. 이곳에 있는 0.46 이 부분들이 관련 있는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그 내용 자체가 뭐 X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K보다 클 확률, K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이 뭐 0.04가 되어라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 당연히 뭐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뭐 Z값 형태로 가서 보면 시그마가 6이 되겠고 K-40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줘야 가야 되는데 뭐 이때 이제 요 K 값이 지금 6분의 K-40 된 요 K 값을 문제에 주어진 표에 있는 값을 좀 이용하게 되면 1.8이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하가 된다는 얘기는 확률이 이거보다는 숫자 자체가 이제 점점 더 커져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요 값이 뭐 1.8보다는 좀 커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K 값은 40에다가 요걸 좀 더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6일은 6에다가 6, 8이 48 그러니까 10.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자, 계산하게 되면 그러면 50.8 뭐 이렇게 좀 계산되는 그런 문제 모양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제 51개 이렇게 좀 답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이건 뭐 정규분포에 관련된 이론인데 뭐 그냥 단순하게 정규분포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항분포.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매장을 방문하는 뭐 고객들이 뭐 이게 서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 독립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항분포다라고 좀 판단해야 되겠고 파란색은 뭐 이렇게 표가 좀 많이 되어 있지만 파란색 어차피 하나를 물어보니까 확률이 10분의 1이다 이렇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문제는 이런 부분들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큰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판단해 가는 이런 내용 됐고요. 자, 판매를 못하는 날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뭐 고객이 요구하는 바가 충분히 좀 많다 뭐 이런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좀 내용 정리해서 이런 뜻이로구나 판단해 가는 이런 항목이 조금 관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제 조금 공부한 내용 조금만 접목시켜 가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풀이해 가면서 자신감을 좀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23번 서술형 문제가 되겠고 정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12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12장의 카드 중에는 2, 4, 6인 카드가 각각 2장, 4장, 6장이 있다. 그런가요? 2, 4, 6 돼 있고 2장, 4장, 6장. 알겠습니다. 뭐 개수에 좀 맞춰서 딱 써있네요. 자, 12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뽑아서 확인한 후 다시 섞습니다. 이런 시행을 반복한다. 또 이항분포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꺼낸 다음에 다시 섞어 놓으니까 원상복귀 딱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뽑은 카드에 3장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 10 이하인 횟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그럼 이제 10 이하가 되는 경우를 좀 열심히 좀 찾아야 되겠군요. 자, 일단 이항 분포가 되겠고요. 뭐 900번 반복한다 되어 있고 10 이하가 나오는 확률들을 좀 열심히 구해야 되죠. 아하, 요 부분들이 좀 신경 쓰이네요. 자, 그러면 뭐 작은 숫자니까 뭐 2가 좀 많이 뽑히는 경우라면 2 이렇게 좀 구성을 좀 살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가 3번 뽑히는 건 아니고요. 2가 이제 2번이면 최대한 많이 나온 거겠고 여기에 이제 뭐 4가 이렇게 나오거나 그럼 2에 6이 되더라도 10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그럼 이제 2가 한 번 뽑히는 경우에는 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숫자인 4를 2번 뽑게 되면 이게 10 되는 거니까 그 다른 경우는 이제 6 뽑히면 이제 10보다 더 커지는 경우니까 뭐 이제 10 이하가 되는 경우는 지금 이렇게 표시한 3가지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좀 확률을 해야 되는데 12장 중에서 3장을 좀 꺼낸다면 좀 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2장에서 2장을 꺼낸다. 이건 한 가지가 되겠고 그다음 4가 이제 4장 있는데 4장 중에서 한 장 꺼낸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확률 계산 끝. 2장에서 2장 다 했고요. 그다음 이제 6장에서 또 한 장을 이렇게 꺼낸다 해주면 또 확률 계산 끝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좀 계산이 되겠는데요. 2장 중에서 한 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4장 중에서 또 2장을 꺼내고 이렇게 해주면 확률 계산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12, 11, 10 해주고 3, 2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6이니까 이게 좀 약분돼서 6, 20이 이렇게 처리되죠. 그럼 이제 전체 가지수가 2 곱하기 뭐 22에 220이 되겠네요. 처리가 되겠고 첫 번째 계산은 뭐 4가 되겠고 그 다음은 6이 되겠고 그 다음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2 곱하기 여기가 또 6이 되죠. 그러면 뭐 10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호, 이렇게 고마울 수가. 이게 이제 22가 되잖아요. 22, 그럼 뭐 계산 좀 10분의 1 이렇게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확률도 이제 10분의 1 이렇게 좀 계산해 놨고요. 자,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S가 충분히 큰 거니까 정규분포를 따라 가겠고, 그러면은 곱하기 해주니까 9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에 또 10분의 9를 또 곱하게 되니까 뭐 9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렇게 정규분포 모양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모양을 좀 다시 한번 살짝 그리면요. 일반적으로 이게 뭐 90번 이렇게 처리되는 뭐 90이라는 숫자 이렇게 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무엇을 질문하는가요? 10 이하인 경우가 이제 90번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평균인데 72 이상 117 이하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72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1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수 자체로 봤을 때는 72보다 크거나 같고 117보다는 뭐 작거나 같을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표준화 과정이 뭐 시그마 분의 x-m 이런 부분들을 뭐 정확히 잘 기억하게 되면 뭐 z 값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표준 편차가 얼마였죠? 9였죠? 그러면 9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72-90, 117-90 해서 이런 부분들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곳이 18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P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곳은 얼마입니까? 27입니까? 그럼 39, 2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고쳐갔을 때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3까지의 확률이다. 이런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그렇다면 표에 가서 2일 때의 확률, 3일 때의 확률, 두 개의 확률 나온 이 부분들을 좀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더하기 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9에다가 그 다음에 7, 8 더하기 해주니까 5에다가 하나가 또 올라갔죠? 그 다음에 또 다시 7 되겠고 그럼 또 9가 되니까 0.9759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최종 답 0.9759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2, 4, 6 카드가 2장, 4장, 6장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0 이하가 된다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라고 해서 그 부분들 뭐 확률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산해 주겠고요. 그래서 확률 계산 좀 나왔을 때 이런 시행을 또 이제 뭐 900번 반복한다 라는 얘기. 뭐 반복 이항분포 뭐 확실하게 좀 공부되는 뭐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반복한다 확률 써져있고 그럼 뭐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내용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정규분포를 이렇게 따라갈 때 72부터 117 이하의 확률 구해가라.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표준화식 좀 써드렸습니다. 시그마분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나온 z값 자체가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됐으니까 그 값을 더하기해서 계산하는 그 과정까지 됐죠?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아서 풀어간 절차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23번 청명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그리고 또 서술형 문제였는데, 자, 문제의 뜻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길 좀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항 분포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포진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이항 분포 공부하는 데 많은 포트비들은 그런 시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청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